경기도 남양주시. 예, 안녕하세요. 건강을 되찾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명옥 씨. 제가 먹는 약이 다 여기 있어요. 엄청 많죠? 몸이 여기저기 좀 안 좋다 보니까 좋다는 거 식품을 사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잖아요. 키 158, 몸무게 48kg의 왜소한 체형인 이명옥 씨. 병치레가 끊이질 왜 않는다고요. 이렇게 기운이 없지? 7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어요. 또 비슷한 시기에 감기가 심하게 앓고 난 후부터 이명 증세도 생겼고 뇌 영양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소화 기능도 안 좋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10년째 고생하고 있고요. 또 거기다 작년에 고혈 감소증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명옥 씨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3가지의 처방약과 10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는 이명옥 씨. 이렇게 보니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명옥 씨는 왜 이렇게 많은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시작했을까요? 폐경 이후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영양제를 신뢰하게 됐죠. 이런 걸 먹어. 그러나 요즘 들어 부작용을 느끼고 있다는 이명옥 씨. 작년 12월부터 2달간 몸에 잘 안 맞는 영양제를 갖고 와서 억지로 먹었더니 소화가 너무 안 되고 탈진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간 수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월에 또 한 번 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지방간 진단을 받았어요. 3개월 만에 지방간 진단.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맞는 영양제를 먹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만 먹고 다른 영양제는 당분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기운이 없어서 조금씩 먹고 있어요. 평소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느끼고 있어 쉽게 끊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요. 글루코사민과 호르몬 영양제는 저한테 효과가 좋아서 꼭 먹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리고 지방간에는 레몬청과 레몬수가 좋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건지 궁금해요. 네, 67세 여성 사례자의 질문을 네. 받아봤습니다. 지금 3가지의 병원 처방약을 드시고 계시고 10가지의 각종 영양제 드시고 계신데 과연 괜찮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아까 사례자분 몸매를 제가 일단 스캔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간 수치가 높고 지방간이 있다 하셔가지고 대부분 지방간은 복부 비만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아까 사례자분은 비교적 그 체형이 표준 체형이시기 때문에 아마도 비만은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결국 드시고 있는 약제와의 연관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건강기능식품을 너무 많이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렇지만은 약은 독입니다. 독과 약은 같은 의미입니다. 네. 좋은 약을 먹더라도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오기 때문에 오늘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니까 우리가 저렇게 정말 솔직한 말씀 드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예. 방금 이명옥 사례자께서 드시고 계시는 약이랑 건강기능식품 저희가 좀 차트를 만들어봤는데 한 판 꽉 찼습니다. 이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네. 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제 환자분은 검은색 봉지 안에 약을 한 20가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약 다 먹어도 되냐 여쭤보셔서 외래 시간 엄청 많이 썼는데요. 네. 그만큼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자, 이명옥 사례자님에게 추천을 드리면 병원에서 처방받은 고혈압약, 이명약, 칼슘제는 처방을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대로 약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말씀하셨던 글루코사민 아마 효과가 좋았다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영양제도 본인이 아마 폐경 때 드시고 좋았기 때문에 유지를 하신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필요 없는 걸 제가 빼보겠습니다. 네. 방광영양제 이거는 사실은 드셔도 그닥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아주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간영양제, 간이 나쁘다고 하시니까 간영양제 드시는데 이 약들도 간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모든 약은 간에서 다 분해를 네. 해서 그런 거죠. 대부분 간이나 네. 콩팥에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괜시리 힘든 간에다가 간영양제 주면 네. 비실비실한 데다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왼손으로 뛰시면 네, 더 네. 화면에 편하게 보실 거예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은 둘 중에 하나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글루코사민 드시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콘드로이틴 빼고요. 네. 사실은 종합 비타민은 본인이 조금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봐서는 뜯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간 수치가 나쁘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뜯도록 추천을 드리고요. 유산균도 비타민도 내려갔고. 네. 유산균도 뗐고요. 네, 와. 그리고 아까 체형 봐서는 오메가3 굳이 드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이 될 정도로 오메가3도 약간 부작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카무트 요소 이것도 아직은 명확하게 네. 근거가 별로 없고요. 콜라겐도 이게 다 단백질이거든요. 어, 콜라겐 드시면 위장장애나 또 이게 과도한 영양 때문에 피부 미용으로 우리 임수민 아나운서도 지금 이거 많이 꼭 드시고 챙겨 먹고 이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네. 예, 콜라겐은 그냥 피부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장에다 그냥 양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총 13가지에서 5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간 수치가 다 좋아지시고 난 다음에 드시고 싶은 약을 하나씩 드시면서 간 수치를 추적하시면 어떤 성분이 간에 부작용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드시고 싶은 2가지와 처방받은 약 3가지, 딱 5가지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가득 찼었는데 네. 지금 텅 비었어요. 근데 네.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예. 말씀인 거예요. 근데 아까 네. 사례자분이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 지방간에 레몬청하고 레몬수가 좋다고 그러던데 그거 드시고 싶은 모양인데 괜찮은 건가요? 레몬수의 간 보호 효과는 일부 연구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었는데요. 사실 비타민과 플라보노이드, 펙틴 성분의 효과입니다. 따라서 간 보호 효과를 위해서 기호식품으로 드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식품인데 사실 레몬청 같은 경우에는 설탕의 함유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하고 일반인 분들도 너무 달지 않게 드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여러 가지 영양제를 다 같이 드시고 싶으신 마음이 크실 텐데 적당량을 정해진 용량대로 돌아가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리 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도 너무 과하면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잘못된 만남, 질환별로 주의해야 하는 영양제를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네, 먼저 당뇨병과 잘못된 만남인 영양제는요. 글루코사민이에요. 관절 건강 때문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영양제긴 한데요. 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관절이 나쁜 분들이 많습니다. 좌식 생활이나 여러 가지 힘들게 인생을 많이 보내셔서 관절 때문에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 같은 관절 기능 보조식품 많이 드시는데요. 특히 글루코사민은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글루코사민을 복용하시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간혹 혈당이 잘 조절되는 분이 어느 날 혈당이 올라가는 걸 조사를 하다 보면 글루코사민을 갑자기 처음으로 이제 복용하시면 그런 경우가 있고요. 2번째로는 과다 복용이 항상 문제지만 특히 글루코사민은 과다 복용이 되었을 때는 췌장, 우리가 당뇨병을 주로 관장하는 주요 장기에 아주 직접적인 손상을 끼치기 때문에 없던 당뇨병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당뇨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은 글루코사민 드실 때 반드시 당뇨병 관리하시는 주치의랑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혈당의 변동에 관심을 같이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고혈압과 잘못된 만남이 될 수도 있는 영양제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왠지 홍삼이 아닐까 유추를 해봅니다. 왜냐면 제가 홍삼을 먹으면은 유일하게 좀 바로 뭔가 몸에 열이 나고 네. 좀 심장이 약간 뛰는 게 느껴진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위험하지 않을까. 홍삼 부작용 없다고 난 들었는데. 그래요? 예. 사람 따라 또 달라서 그것도 알아봐야 하는데 과연 일단 고혈압인 경우에 약 드실 때 뭘 주의해야 할까요? 열어볼게요. 칼륨 보충제 주의하세요가 나왔네요. 네, 칼륨. 이게 칼륨이라고 하면 조금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고혈압 환자한테 좋은 성분입니다. 특히 종합 비타민제나 종합 영양제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약통의 뒤쪽에 칼륨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고혈압 환자분들은 드시는 혈압약 중에 특정 성분은 콩팥을 나쁘게 해서 칼륨 수치를 올릴 수도 있고요. 2번째로는 고혈압이 오래되게 되면 콩팥 수치가 서서히 나빠지는 소위 말하는 만성 신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칼륨의 배설이 줄어들어서 몸에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종합 영양제 드셔서 칼륨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이게 너무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심장 근육이 불안정해지면서 아주 치명적인 부정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꽤 많고 안 그래도 나빴던 콩팥을 더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신장이 좀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복용하시는 영양제의 뒷면에서 칼륨의 성분, 그다음에 함유량을 확인을 꼭 하시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막 먹을 건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배우다 보니까. 세 번째, 갑상선 질환과 잘못된 만남인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일까요? 자, 볼게요. 셀레늄 그리고 다시마 환이 나왔어요. 이거 이유 뭐예요? 그 셀레늄은 갑상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미량 영양소이기는 한데요. 과잉으로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오히려 갑상선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의사학사하고 상담하지 않고 혼자서 그 셀레늄 들어있는 보충제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위험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오드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다시마 환이라든지 해조류 찾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오드도 역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기는 한데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꼭 의사 약사하고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드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그 밖에도 뭐 대두, 콩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전에는 십자화과, 요즘에는 배축과 식물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채소도 양배추 이런 것들, 그쵸. 브로콜리. 예. 못하고 막 너무 많이 드시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대두나 콩, 양배추, 브로콜리도 너무 많이 먹으면 네. 좋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를 알겠습니다. 조심해야 돼. 너무. 너무 네. 과하면 또 안 네. 된다. 그런 거예요? 과하면 뭐든지 안 좋아요. 네. 자, 이어서 뇌출혈과 뇌졸중과 잘못된 만남일 수도 있는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아까 방송에 살짝 나갔잖아요. 예. 어떤 거요? 아마 다 눈치채셨을 건데 이게 오메가3 먹으면 피를 너무 맑게 해서 지혈이 안 된다 그랬어요. 오히려. 아유, 정말 눈치가 아주 좀 빠르세요, 그냥. 네, 맞습니다. 정답 열어볼게요. 네. 오메가3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 주의해야 한다고 나오고 있어요, 이 교수님. 네, 말씀드렸지만 혈관 질환 환자분들은 대부분 피를 묽게 하는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런 약제를 복용하시거나 또는 과거에 뇌출혈, 위장출혈처럼 출혈의 어떤 병력이 있는 분들은 오메가3나 은행잎 추출물들이 혈행을 개선시켜줘서 또 혈액을 묽게 해서 없던 출혈을 갑자기 만드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내가 어떤 혈관 질환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혈관과 연관되어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주치의와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많이 걸리는 통풍과 잘못된 만남이 될 수 있는 영양제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이제 서태훈 씨. 제 주위에도 통풍을 네.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남자분들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네. 전립선 관련이거나 약간 성기능 개선제 이런 쪽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봅니다. 되게 조심스럽네요. 네, 이거 좀 조심스럽게 떼볼게요. 자, 통풍이 있는 분들. 나이아신 보충제를 조심하세요가 나왔는데 이거 나이아신, 니아신 그 비타민인가요? 네, 나이아신은 비타민 B3입니다. 통풍은 요산이 몸속에 곳곳이 쌓여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라서 통풍을 치료하는 약제는 대부분 요산의 흡수를 막거나 생성을 막거나 배설을 더 촉진시키는 약제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나이아신의 경우에는 요산이 배설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통풍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적정량의 섭취량을 꼭 지키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통풍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요산 생성을 막아주는 엽산, 비타민 B9번 혹은 그 비타민이 결핍될 수 있는 요산 치료제의 대사 과정에서 비타민 B12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12번 코발라민을 드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